지금 정치권만큼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좀 마음 아픈 얘기가 MBC 내부에서 있던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의 괴롭힘 사건입니다. 먼저 MBC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 사건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숨진 오 씨가 동료 프리랜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입장문은 이제 소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오요한나 씨와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로부터 괴롭힘이 인정되나 근로자성 불인정이라고 이제 앞에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근로자성 불인정, 저 포인트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MBC, 그러니까 사내 내유로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MBC 이제 사과문을 저희가 이어서 봤는데 고용노동부의 판단 무겁게 받아들인다.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제 MBC 왜 이렇게 중립적인 척 보도하냐. 언제부터 MBC가 공정하게 방송했냐. 근로 사과할 게 아니라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는 게 맞는 겁니다. 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합니다. 자, 변호사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매끈하게 맺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법 미비로 인해서 이 괴롭힘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낼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족들이 어떠한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있고 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아마 저 노동청에서 조사했던 것이 어떠한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족들이 그러면 좀 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게 MBC는 그 자체적으로 좀 내부 조사를 해서 좀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게 그 오요한나 씨뿐만 아니라 다른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저런 일이 있으면 기업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거든요. 뭐 아나운서든 앵커든 혹은 일반 뭐 카메라 직원이든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 네. 어떠한 움직임도 제가 포착한 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왜 중립인정하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조작했다 또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저희가 실제로 찾았습니다. 실제 시청자분들 한번 반응 지금 보시죠. 자, 밑에 보이시죠? 지금 그 시청자분들 여러분 중에 저희가 2분만 이제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앵커 코멘트에서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한다. 클로징 때 아무 멘트 안 하고 왜 바로 끝내냐라고 하는 게 실제 시청자 이제 입장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클로징 멘트를 이제 언급하셔서 진짜로 이제 MBC가 클로징 멘트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비교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오늘을 이뤄낸 주인공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을 모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오늘, 잠 못 이루던 날들에서 벗어나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저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이든 그리고 뭐 지역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이제 뉴스를 이제 전할 때 항상 방송에서 외치는 단어가 뭡니까?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와 언론사 소식이 다른 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제 방송사는요, 흔히 말해서 데스크 키핑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 키핑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정보가 그만큼 신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신뢰와 공정으로서 방송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이 편파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이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요. MBC는 지금 개인 유튜브나 정치적 뭐 색깔을 확연히 가진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 굉장히 비교가 좀 될 정도로 이제 지금 그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 클로징 멘트가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 예능까지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시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저도 지역 지상파나 이제 케이블에서 8시 뉴스 앵커로 진행했을 때요, 보통 진행자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데스크에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잘리는데 MBC가 저렇게 한다라는 거는
같은 언론 종사자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뭐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일단 그 MBC 뉴스를 보면요, 뉴스의 가장 핵심이 팩트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그 팩트에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를 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가 과거보다는 달리 굉장히 어떤 진행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첨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오요한나 사건을 보면서 이런 느낌 뭐냐면,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오요한나 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은 없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불구하고 집단 따돌림이나 동료들에 의한 어떤 왕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면 원래는 안 하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요한나 씨가 아마 MBC에 근무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한 어떤 그런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MBC에서는 저는 적어도요, 저렇게 MBC 뉴스 진행자가 나와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대리 사과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MBC 사장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보면 우리 대기업에서 어떤 중대재해 어떤 뭐 사고, 이것도 일종의 저는 중대재해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대기업의 회장이나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대국민 사과도 하고 어떤 제도 개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에서는 그냥 진행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냥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냥 준비된 멘트를 잃는 듯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뭐 MBC에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뭐 진보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생명이 가장 사람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MBC의 어떤 편향성, 뭐 그다음 내로담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변호사님의 짧은 코멘트 들어보고 주제 넘길게요. 네, 아니 저는 그 MBC가 그 이 사태를 기점으로 이게 단순한 노동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방통위원과 또 MBC의 뭐 구조 지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네. 스스로가 뭐 오요한나 씨의 사태를 뭐 그것도 봐도 그렇고 나머지 정치 정무적인 얘기로 봤을 때도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MBC 언론사가 내로남불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면 이것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 그 MBC의 방송 구조에 대해서 방통위원회에서 노동부만 이걸 관여할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BBC나 NHK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본인이 사의를 표할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사장 같은 경우 쏙 빠져있고 진행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마지못해 떠밀려가지고 입장을 낸 거다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 집단 괴롭힘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그러면 지금은 진행 중이 아니겠느냐. 지금 MBC 안에 지금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친민주당 노선에 함께하는 노동자, 근로자, 아닌 근로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수의 친민주당 성향에 있는 노선을 갖고 있는 그 노동자들이 다른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겠냐. 밥을 같이 안 먹는다든가 업무 지시를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조용하게 따돌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MBC 제3노조라는 게 있는데, 제3노조가 나머지 노조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요한나 사건이 터지고 사람의 목숨이 끊으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지, 그런 목숨 끊는 상황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안에서 집단 괴롭힘이 있는 거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전수조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해가지고 사장이 나서가지고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행자가 사과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나레이션을 읽은 거죠.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는 지극히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래 감정을 넣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이제 감정을 넣어서 그거를 또 이슈화시켰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